우리나라의 수출 제일 1위 품목이죠. 근데 일부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품목 관세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그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 그런 영향이 분명히 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지수가 한 3,000원을 깨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좀 저는 이제 조심하자. 특히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주들, 그다음 방산주들, 그다음 뭐 조선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죠. 그런 것들은 이제 1차적으로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어느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냐. 제가 이제 마켓너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그 3대 천왕에서 나와서도 가격적 매력이 이제 좋은 쪽으로 아마 자금이 하반기에는 좀 이동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조짐이 사실 벌써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물 밑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단기간에 시세를 뽑아내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자금이 그런 쪽으로 이제 1차적으로 시세가 크게 난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그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오면 그러면 시세가 안 난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가격적 매력이 크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이 요즘 움직여요. 왜냐면 이제 요즘은 사실 큰 명분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관세 이슈도 다 아는 얘기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어 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새로운 뉴스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많이 찾으려고 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특별히 없는데, 어쨌든 이슈가 있어야지 뭐 개별주에서 좀 붙는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스닥하고 이번에 상반기에 보면 삼성 55주년 기념일을 맞아 회사 회장이 특별히 한국 기후에 맞게 개발한 벽걸이 에어컨을 차별화가 좀 심해요. 거래소 쪽에 상승 탄력이 좋아요. 지수는 물론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지만은 거래소 쪽에 매기가 훨씬 더 많이 쏠리다 보니까 실제로 6월 달에 지수가 아주 크게 폭등을 했지만은 개별주에서 시세 난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개인들이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코스닥장이 6월 중반 이후에는 좀 꺾이는 흐름에서 박스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승 탄력은 사실은 거래소,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중대형주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폭등이 6월 초반부터 중반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차별화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7월 중반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개별주들도 이슈가 있는 것들 외에는 강렬한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종장이 한번 연출이 그래야 저는 물갈이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금 지수가 좀 오늘 3,100 이상 올라갔잖아요. 1차적으로는 좀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고 조종시, 무조건 조종시에요. 조종시에 기다렸다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현금 확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을요, 이제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을 좀 나누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연습이 좀 돼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기 종목들은 어떤 거를 선택해 제가 이제 그 차트 강의 이따가 하겠지만 초급등이 터지고 나서 가장 센 종목들이 사실 단기는 시세들이 잘 뽑아져 나와요. 왜냐면 그 종목들은 상한가를 터뜨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폭락 조정에서 또 타이밍을 잡고 또 파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장기 종목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시세가 많이 안 난 것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리거나 좀 횡보한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많죠. 근데 옆으로 그런 좀 지지부진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단기 종목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은 좀 몇 달 묻어두면 시세가 강렬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몇 달 묻어둔다고 해서 무조건 터지지 않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증시경원에 천장 3일, 바닥 100일. 바닥은 수백일 동안. 주식이라는 거는 매미네요, 매미. 바닥에서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수백일 동안 주가가 귀거나 잘 안 가면 나중에 이제 시세가 나면 대시세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수백 프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죠. 바닥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수백일 아니면 수년. 그러니까 시세 안 난 것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세웨이버 같은 경우는 벌써 4월 됐는데 그때 사실은 지금 그 시세가 안 난 건 아닌데 16%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렇게 큰 시세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 정책 이슈가 있어요. 거기에 또 자회사 이슈.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테마나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났을 때 제가 사실 큰 시세는 아닌데 조금 나긴 했죠. 바닥을 탈출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도 된다. 근데 계속 AS를 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죠. 6월 18일 날 보면 19%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쭉 빠졌어요. 네. 예. 쭉 내려왔는데 그 19% 올린 걸 거의 다 뺐는데 오늘 이제 한번 급등이 장중에 9%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예, 신통치가 않습니다. 38만 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한 몇백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19% 급등할 때는 자금이 그래도 들어왔죠. 왜냐하면 네, 거래량이 또 혼자 솟아있는데요. 예, 1000만 주가 터졌잖아요. 네. 그럼 저거는 물량이 누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질 때 담아가면 이제 시세가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S를 계속 해드린 근데 네. 생각한 것보다 빨리 안 가요. 네, 6,000원까지는 제가 파동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기도 매매네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묻어두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지금은 묻어두시고 제가 제시한 목표가까지 네.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인수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거는 뭐 46%의 수익 다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도 뭐 더 가져가도 되고요. 오, AS 가 46% 올라도요? 네, 그렇죠. 목표가를 달성을 시켰어요. 근데 네. 발이 느리다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디지털 교과서에 수혜주고 그쵸. 뭐 정책 수혜도 있고 교육주 그러니까 교육 정책도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1순위로 정책을 지금 밀고 있는 게 AI 정책이죠. 그쵸. 예, AI 정책 외에는 뭐 이제 모든 또 거에 다 근데 살짝씩 뭐 발을 신재생 걸치고 있지 정책도 않나요? 지금 내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교육 정책도 나중에 들어오는데 정책 중에 사실 좀 교육 정책이 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네. 때도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가장 좀 파괴력이 약해요. 아.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긴 한데. 네. 예, 근데 어쨌든 1차 목표는 달성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2차 목표를 제가 AS를 이거는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를 25,000원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25,000원까지 가져가시는데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거래량이 6월 달에 좀 올라갈 때 좀 늘었지만 거래량이 적어요. 하루에 10만 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21선에 걸쳐 있는데 뭐 61선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61선 지금 17,000원이거든요. 저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조정 감안하고 계속 예,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를 한번 내야 되겠죠. 22,000원을 뚫어주는 모습이 이달에 나와줘야 그래야지 예, 또 25,000원 이상까지 또 올라가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추세는 예, 유지하셔도 뭐 무방하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한 것까지는 그대로 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조금 더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로 넘어가 볼게요. 5월 27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버스 떠났죠 이제. 안 되나요? 많이 AS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령 안 되는 건가요? 예, 그 당시에 61,000원, 2,000원대에서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예, 그 추천하고 나서도 한 일주일 동안은 잘 안 갔어요. 네. 한 5%도 빠지고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 터지고 나서 더 간다 얘기했잖아요. 또 제가 6월달에 더 간다. 그리고 결국은 목표가 초과했고 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팔자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팔아야 된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21선 내려오면 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1선이 94,000원대인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 거는 같은데 저는 123,000원을 다시 넘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제 듣기만 하라고 하셔서 진짜 듣기만 다녔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책 수혜는 실질적인 정책이죠. 정책 수혜를 받죠. 한국전력 계열사들은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실제 원자력 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이런 것들 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체코 원전 이런 것들도 이제 수주에서 직접적인 모멘트를 받거든요. 근데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원전 정책은 뭐 앞으로도 우리가 K 원전 해가지고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주가 더 많이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또 먼저 반영을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또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려오면 단기적으로는 공략 포인트 한번 잡아도 된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또 11만 원대나 12만 원 근처 올라가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저거를 또 넘어가가지고 뭐 15만 원 목표가, 뭐 16만 원 목표가 이렇게 잡지 마시고 분명히 저는 일주일 전에 차익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단기적인 공략은 이번 주에 좀 빠지면은 가능하다. 그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좀 가능하고 아무래도 좀 너무 이 차트 자체가 스키 점프대처럼 굉장히 각도가 좀 가파르니까 빠르게 올라갔어요, 진짜. 그니까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맞추셨으니까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AS 할 때 이제 아 이거 더 갑니다 했는데 네.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날아갈 줄은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했죠. 어쨌든 이제- 뭐 이데일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멘트 좋으십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27일자에는 이제 오셔서 한 번 더 방송을 해주셨던 건데 또 이틀 후에 방송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주은행 그때는 말씀해 주셨고 이 주가 약간 황금주가 아니었나. 제주는 날아갔죠. 네. 그리고 더 간다고 해요. 이것도 똑같이 한정기술도 그러니까요. 더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제주가 바뀌었는데 도전비준이 대주주인데 굉장히 그 좋은 회사예요. 네. 좋은 회사인데 이번에 금융주들도 꽤 많이 상승했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바뀌고 그 또 이제 대주주가 또 돈 많은 장사 잘 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또 제주은행이 다른 금융주보다 지방금융에서 이제 시세들이 또 한번 터질 때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때 추천할 때 가지도 않았어요. 네. 또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AS 할 때 제가 또 죄송스럽지만. 갈 거라고. 근데 저번 주에도 팔자는 얘기 또 했죠. 네. 팔아야 되겠죠, 이제. 어. 팔고 나오셔야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중- 14,000원 이하로 한번 내려오면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는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17,000원 고점을 또 뚫고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에 주셨던 한전기술과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파르게 빠르게 또 올라가 주기는 했던 황금 종목들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차는 떠났다. 맞죠? 그렇죠. 근데 누가 제주은행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80, 아, 그러니까요. 80% 90%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정말 이날 근데 저는 예감을 방송하면서-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차트 잠깐 띄워보면 이제 그 4월 달에 29.60이라는 그 상한가가 나왔어요. 4월 18일. 네. 은행주 중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가 없잖아요. 그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물량이 들어왔구나. 근데 물량이 들어오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량 들어오면 제가 팁을 주가를 빼요.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량 들어왔구나 하고 거기서 탁 들어가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락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조정이 좀 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빠질 때 들어가서 물리잖아요. 그럼 손실이 나겠죠. 거기서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들어오는 물량들은 그러니까 한정기술 같은 경우 추천하고 나서 한 5% 내려갔거든요. 거기서 바로 잡아서 한 5% 손실 나요. 근데 그런 데서 물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투자 포인트는 물려야지 대박을 터뜨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물리는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고점에서 막 지금 뭐 80%, 90% 올라갔는데 저런 데서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1차 파동 이후에 물량이 들어온 것들은 분명히 주가를 뺍니다. 반드시 빼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차트 좋다고 추천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10%, 20% 물린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거 감안하고 거기서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세력이 개입하면 어디까지 뺄지 몰라요. 근데 그걸 차트로 선긋기하고 있으니까 네. 답답한 노릇이죠. 선긋기해봐 제가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빠질 때 분할로 들어가서 물리세요. 예, 그러면 돼요 그냥. 기업이 망할 것도 아닌데. 네. 아, 멘트가 오늘 너무 좋으시네요. 어쨌든 2부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하는 것이 이제 살짝 물릴 때 들어가는 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하나 말씀드리면 네. 물리고 싶은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데 모든 투자자는 다 대박을 내고 싶잖아요. 그쵸. 그거는 가다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혼나는 기분이네요. 가다한 욕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괜찮은 기업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물려야 되겠다. 아예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려도 뭐 30%, 40%, 50% 물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10% 정도 감내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 물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박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마음에 그렇죠. 예. 근데 다 매수하면 안 물리고
바로 올라가고 전혀 손실 없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게 네. 매번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주식 투자 그렇게 매번 되면은 뭐 네. 하는 사람 다 빌딩 사게.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6월 17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SKAI. 이 종목 역시도 무슨 5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이것도 뭐 네. 추천하고 나서 한 3, 4일 동안 안 가다가 네. 3, 4일 딱 지나고 나서 진짜 미치게 저는 터졌죠. 이때쯤 됐었을 때는 살짝 무섭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네. 아닌 개별주는 뭔가 이슈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시세 안 난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네. 시세가 났냐 안 났냐는 저점에서 상승률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저점에서 상승률이 10%, 20%, 30%는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닥 탈출한 거예요. 근데 저점에서 아까 이제 뭐 한정기술처럼 뭐 90%, 100% 가까이 났다. 아니면 뭐 스키 점프 대처럼. 예, 150%, 200% 났다. 그러면 그건 되게 부담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뭐 한 따라 붙기가 좀 그러니까 한 무섭죠. 6개월마다 그러니까 6개월 기간이 걸려가지고 200% 갔다. 그런데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네. 왜 기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단 일주일 아니면 2주 만에 갔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면 그건 상당히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더라도 아, 이 정도면 바닥 수준이거나 바닥 탈출 수준이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조정 시에 겁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한 4%, 5% 물리는 건 괜찮아요. 10% 정도 물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너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 20%제 생각에 20% 넘어가면 좀 부담감이 커지겠죠. 물려도. 네, 그렇죠. 근데 10%대 물리는 것도 괜찮아요. 10%대도요. 네. 터질 수 있다면.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종목 AS 하면서 쭉 종목들을 다 보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사실상 비슷하게 이제 2부 전진을 위해서 1부 후퇴하듯이 살짝 어느 정도는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좋은 종목이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요거는- 저번 주에 이제 네. 얘기는 했어요. 차익 관점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끝나지는 않았다. 근데 오늘 또 조금 올라갔죠. 오늘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장주에 1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번 주에 AS 할 때 빠질 때 또 한 번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3천 제가 그때 목표가 제시한 거는 달성을 시켰기 때문에 빠진다. 네. 물꼬리가 길기 때문에. 근데 빠졌는데 여기서 61선 이 이하로 안 내려오면 빠질 때 잡아도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400원 이제 그때 이제 달성을 시켰는데 4,000원 파동까지는 남아 있다. 근데 단박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급등할 때는 이제 2천만 주 가까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 300만 주 때면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눌리겠죠. 근데 눌릴 때 또 들어가도 됩니다. 한번 파동 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도 분명히 차익 관점으로 보되 또 빠지면 한번 재매수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눌리는 조정이 나올 때 또 재매수를 타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리가 말했다. 나 언제까지 구간이 왔을 때 그때쯤에는 재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월 24일자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얘기하고 나서 다음날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네.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한 4, 5% 올라가다 말았는데 지금은 4, 5% 올라간 자리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 조금 길게 보면 네. 조정 시에 먹어가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했듯이 오픈 엣지는 지금 시세가 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61선 위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61선 지금 13,000원만 깨지 않으면 조정 시에 편입하시고 시세는 바닥에서 이제 탈피한 수준이에요. 탈피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재료는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재료는 다시 얘기는 안 하는데 조정 시에 편입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거래량은 10만 주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인 그 흐름이 나오려면 최소한 또 한 100만 주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눌릴 거라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쳐다고 나서 또 한 3, 4% 정도 올라가다가 네. 지금은 그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본다면 다음 주까지 여유 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나중에 많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AS까지도 쭉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 마켓 위너 방송 보시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통과 예정이잖아요. 같아요. 네. 거의 뭐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지주사들이 오늘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이슈는 사실은 전달에도 있었어요. 이미 한번 시세들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3주 동안 잠잠하다가 또 이제 상품 개정안 통과 기대했다며 오늘 또 터졌죠. 그 다음 이제 벌써 한 2, 3주 됐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정책을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예요? 내수 부양이에요. 네. 그죠? 아시죠? 내수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소비 쿠폰이라든지 그쵸. 그걸 발행을 이제 휴가 전에 휴가가 이제 7월 말 정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달 7월 달 이제 한 중반 후반부터는 뭐 소비재 관련돼 벌써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 소비재 관련들은 많죠.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오늘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네. 이마트가 10%가 급등했어요. 이마트가 뭐 네. 사실 이마트 잘 안 움직여요. 너무 조롱하시면서 웃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까 이제 이마트 좋은 회사인데 네. 이게 매출은 거대하죠. 그쵸. 근데 사실 마진이 그쵸. 별로죠. 네. 저도 이마트 자주 가는데 네. 더울 때는 여름에는 이마트. 에어컨이 좋으니까 구경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내수 쪽에서 소비 유통 관련된 또 화장품도 또 저번 주에 한번 조금 움직임도 나왔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각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근데 뭔가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AI가 이제 선두 인공지능이 가장 세게 터졌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게 한번 터지고 나면 잠잠하단 말이에요. 보통 2주, 3주 동안. 근데 코스닥이 6월 중반 이후에는 박스에 갇힌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개별주들이 이슈가 있는 것은 터지지만 잘 안 움직여요, 지금 2주 동안. 그러면 어디 쪽에? 거래소 쪽만 연락이 움직인 거니까. 자본시장, 뭐, 우리가 상법 개정 뭐죠? 자본시장, 지주사 관련주들도 움직였지만은, 뭐, 하나그룹주들 많이 올라가고, 두산그룹주들, 원전 관련주들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코스닥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다 거래소 종목이에요. 거의. 보세요. 거래소 상장 종목. 근데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중대형주예요. 중대형주. 시가총액이 몇십 조짜리들이 빵빵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은 좋은데 6월 중반부터는 재미가 없어. 개별주들이. 6월 한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중반 넘어서부터는 좀 그런 양상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듈론 쪽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쪽을 보시고 소비재 쪽.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업황은 안 좋은데 네. 캐즈이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엔 돌파될 거예요, 아마. 드디어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상용화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중국에서는 중국이 지금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전고체 배터리 지금 탑재한다 그래요, 벌써. 네. 그러니까 벌써 기술력에서 벌써 중국이 막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캐즈 충분히 돌파해요. 아마 내년도에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바닥에서 지루하겠죠. 네. 근데 좀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되고 단기는 제가 얘기했던 1등 대장주. 네. 세게 선인 것들. 그건 이따가 또 대장주들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제 섹터가 주목을 데이세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언제 갈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단기에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단기에 적합한 것들은 시세가 강렬하게 분출되고 나서 이런 패턴, 특히나 이제 상한가를 친 종목들. 그러면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뭐 밑에서 선점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선점 못했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상한가, 연속 상한가 나왔죠. 지금 고점 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브젠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여기서도 강의를 했을 거예요. 오브젠. 이 종목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우리가 하이퍼X 거기에 개발자 분이 이제 이 AI 수석으로 이번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AI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수혜주들이 이번에 초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고점은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을 폭락 시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에 단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7, 8% 폭락할 때 들어가서 다음날 이제 10% 차익을 했어요. 아침에. 여기 10%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7% 이상 또 빠졌어요. 또 들어가서 또 10% 차익했어요. 10% 차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들어가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차익을 2번 한 거죠. 차익을 2번. 예, 10%씩 차익을 2번 했어요. 이런 게 이제 단기 매매 공략이죠. 그러면 이걸 왜 하겠어요? 예? 1등 대장주니까. 제일 세게 터진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진행을 합니다. 예. 매일매일 하니까 예, 잘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하니까. 이번 주에 보면 예, 21,000원 이하에서는 또 저점이 또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좀 심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강렬한 파동을 낸 종목들은 폭락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아직은 수반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2만 지금 1,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면 예, 한 번 또 파동이 또 나옵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야 되겠죠. 이번 주에 3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예, 3, 4일 동안은 예, 포인트를 또 잘 보세요. 일단 어쨌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2번의 차익을 하고 또 이번 주에 또 한 번 단기적으로 21,000원 아래 예, 조종해서 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어제도 아마 21,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거예요. 보시면은 예, 그죠? 어제 25,500원 예, 충분히 잡을 수 있죠. 2만원 근처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자, 이번 주에 단기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종목. 예. 이거 아주 유명한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1등 대장주로 아주 울거먹고 있는, 예, 저는 이제 차익을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예. 카카오페이. 이거 제가 이제, 마켓디너에서도 얘기했고, 신대가 투자비법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날 마이너스 11%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1%. 그럼 이날 왜 들어가겠냐? 여기서 상한가 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들이 다 급등했어요, 사실은. 예,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그룹주들이 다 급등했는데, 카카오그룹주 중에서 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렬한 시세가 나오면서 상한가 터졌어요.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도 급등을 했지만 상한가 안 나왔습니다. 6월 달에 뒤져보세요. 상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만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면 1등 대장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대 공략을 했는데 사실은 그날 마이너스 3에서 5%대 들어갔는데 당일날 11%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1등 대장주 물리라고. 물렸어요, 사실은. 물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20몇 %. 여기 이것만 해도 70%가 넘어요. 이것만 해도 70% 넘어요. 그러면 적게 먹었다고 쳐도 3, 40%는 먹겠죠. 이런 데서 들어가면. 그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타이밍이 또 나오죠. 그래서 어제 보면, 어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어제 10.4%. 그 다음 저번 주 금요일 날 16%. 자, 근데 어제 들어가라고 했어. 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몇 프로가 나오냐면 9.78%. 어제 10% 이상에서 급락을 할 때 들어가라고 했어요. 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차익하고 어제 10% 급락 차익은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차익은 했는데 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왜? 1등 대장주니까. 엄마 오늘은 가지 마. 대장주는 한 번에 안 죽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죠. 그러니까 차익 한 번 하고 나서 또 이번 주에 또 빠지면은 또 공략 포인트 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7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7만 원 깨도 매수해도 됩니다.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7만 원까지 지금 안 내려가죠. 그러면 7만 5천 원은 깨잖아요, 지금. 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어가라고 하고 오늘 9.7%가 나왔죠. 이거 아침에 나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 9시에서 10시 사이가 항상 예, 매도 포지션이 제일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튀어나가면 이 시간대에 수급이 제일 세게 붙어요. 보통 이제 단기 매매는 데이 트레이딩이 되죠.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 예, 9시에서 9시 30분 요 사이에 수급이 붙을 때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11시나 12시 넘어가면 이제 흘러내려요. 왜? 데이 트레이딩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파동이 남은 것들은 또 빠진 다음 또 올라가요. 왜? 데이 트레이딩 물량 털고 나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뺀단 말이에요.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잡아가지고 또 올려요. 1등 대장주만 그래요. 1등 대장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빠지면 예, 카카오페이는 또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차익을 오전에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몇십 프로 또 차익하고 또 이번 주에 또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또 빠지면 또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아침에 이제 제가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이 시간대가 이제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급등의 모든 급등의 3분의 2는 이 시간대에 나와요. 3분의 2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급 나갈 때 매수했는데 개장하고 나서 10시 안에 폭등하잖아요. 그럼 그때 팔아먹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매매를 이제 급등한 거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셀 때 그때 따라잡으면 물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는 2시나 2시 반 정도 해도 돼요. 빠질 때. 급등할 때 말고, 예, 조종장 때만. 예, 그래야지 고세고를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지수가 50포인트 장중에 막 4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매매하지 마세요. 물려요. 100% 물려요. 그럼 언제 하냐? 저번 주에 같은 경우는 지수 한 30포인트, 40포인트 빠지는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매수해가지고 개장할 때 이제 팍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1등 대장주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상한가 나왔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홀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 안 나오면 이제 그날 개장하고 나서 아침에 팔아먹는 거죠. 예, 그게 아주 가장 강력한 예,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등 대장주를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폭락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폭락할 때. 잡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물려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물려야지 대박이 터집니다. 대장주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1등 대장주가 아닌 거는 손대지 마세요. 예. 7월 중반까지는 아마 1등 대장주 아닌 거를 손대면 손실이 많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인디F.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빠질 때, 예? 빠질 때, 이거는 제가 이제 대북 관련주 테마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또 이제 3대 천왕 나갔는데, 이게 3대 천왕에서 추천한 거예요, 이거. 2주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왜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는 아니지만 대화할 확률이 높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쳐다도 안 보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대북 정책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대북 관련주죠.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제 기대감에 움직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 타이밍을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8% 내려갔어요. 26% 급등했죠. 오늘도 25% 급등했어요. 대박 터졌죠, 지금. 근데 2주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잡았으면 물렸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8, 9% 물렸잖아요. 여기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건 3대 천왕에서 얘기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0원 이상까지 파동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은 목표가를 더 상향을 해도 돼요. 조정받을 때 또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대북 정책 수혜주들은 아직은 파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북 관련해서 아직 이슈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뭔가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움직여요. 나중에 뭐 진짜로 북한과 이제 뭐 교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주가 빠져요. 예,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주가는 그동안 먼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한번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그때 갈 것 같죠. 그때는 빠져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호재가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호재 나오기 전에 선점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팔고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인디F.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얘기해야 되겠네. 자, 이제 텔콘, 이거는 지금 수익을 못 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저번 주에 3연속 상한가 나왔습니다. 예, 3연속 상한가. 근데 이제 여기서 고점 쳤죠. 딱 고점이 나오고 나서, 예, 지금 어제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 하한가가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7,000원을 깨면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점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파동이 안 날 확률이 높긴 한데, 자, 여기서 상한가가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장대음봉이 나왔어요. 거래가 줄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또 줄죠? 내일도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보통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 거래량이 급감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 급감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량 급감은 매도할 사람들은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래량이 아주 급감을 해버리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는 안 움직여요. 하지만 1등 대장주니까 이것도 3연속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은 매수를 해도 됩니다. 다만 이번 주에 급등파동은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급등파동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튀어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제 이제 하한가 맞았는데 7,000원 깨질 때 매수를 하라고 이제 이것도 실시간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급등을 좀 했어요. 밀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보면 캔들이 9.2%. 자, 어제 하한가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9.2% 났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침에 한번 팔아주면 좋죠. 팔고 또 빠지면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하락이 약간 더 진행이 된다. 그건 감안하시고 한 번은 급등파동이 남아있다. 그냥 많이 나오면 한 9,000원대나 뭐 10,000원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9,000원대 이상은 아마 반등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폭락할 때 실시간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텔콘 RF.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을 얘기를 또 까먹고, 히든 종목을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이제 오늘 히든 종목은, 내수 관련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내수 관련주. 그래서 종목명이, 자, 이거 뭐 유명한 종목입니다. 대기업 종목이에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내수 관련,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이제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3D 니트웨어 해가지고 CFCL이라는 그 일본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이제 국내 독점 유통을 지금 체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가지고 만든 니트래요. 혁신적인. 입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규 브랜드가 이제 어뮤즈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형적인 내수. 왜냐하면 내수가 활성화되면,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고가래요. 고가인데 잘 팔린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형적인 내수 경기 부양하면 소비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화장품, 또 의류, 브랜드 있고,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6월 달에. 근데 쭉 빠지고 있죠. 근데 이번 주에 보면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는 약간 변동성이 좀 크지만 21선이 있죠, 여기. 요 21선. 그러니까 21선을 내려오면은 11,000원까지 내려오지만 요거만 안 깬다면은 뭐 이번 주에 좀 조정 시에 편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진 않다. 근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들어오고 또 하반기에 소비가 좀 늘어난다면 충분히 시세 분출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매수가는 일단은 저는 이제 빠지면은 조금 낮은 가격에 잡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식적인 추천주기 때문에 시초가가 되겠죠. 내일부터. 그래서 12,000원 기준으로 해서 빠지면은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빠져도. 공식적인 부분은 시초가. 그 다음 이제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를 잡고요. 목표가 15,000원. 그 다음 손절가는 10,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뭐 이런 데서 빠져서 손실이 나더라도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신세계 인터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수 관련주인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격선까지도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세 분출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또 벌써 하반기라고 말하기가 또 좀 그렇지만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전략 잡아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